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65세만 되면 기초연금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통장에 돈 조금만 있어도 연금 못 받는다던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연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통장에 돈이 너무 많다며 탈락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가 용돈으로 보내준 돈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보험금을 받았다가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혹시 탈락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5년 기초연금, 정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에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괜찮은지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땅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제로 탈락한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고 왜 탈락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억울하게 탈락했을 때 어떻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만 되면 기초연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만 맞습니다. 네, 65세는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364만 8천 원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연금도 안 받고 일도 안 하는데 소득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과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는 보통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통장에 있는 돈, 집, 땅까지 다 소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김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65세이고 일은 안 하세요. 그런데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할머니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니까 이걸 1년에 4%씩 이자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약 17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게요라고 계산해요. 이렇게 실제로는 돈을 안 벌어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 벌 수 있는 돈을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괜찮은 거야? 궁금하시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괜찮은 건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소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2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제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생각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산해요. 할아버지 통장에 3천만 원 있네요. 여기서 2천만 원은 빼줄게요. 그럼 1천만 원만 소득 계산에 넣겠습니다. 1천만 원에 1년에 4%를 곱하면 4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만 3천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3만 3천 원은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을까요? 계산해보면 통장에 대략 6,5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 228만 원에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재산으로 인한 소득이 228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228만 원을 1년으로 계산하면 2,736만 원이고 이걸 4%로 나누면 약 6억 8,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공제되는 2천만 원을 더하면 약 7억 정도까지는 이론상 괜찮다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는 통장에만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통장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부부 각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쳐서 통장에 7천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통장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집, 땅, 자동차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요. 이 부분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통장에는 1천만 원밖에 없어요. 아, 그럼 기초연금 당연히 받겠네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시세로 2억 원이에요. 그리고 시골에 농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5천만 원 정도 해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산해요. 통장에 있는 돈 1천만 원은 2천만 원 공제받으니까 0원으로 계산하고 집 2억 원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억 3천만 원 정도 공제해 줍니다. 농지 5천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해요. 결과적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득 계산에 들어가요. 이걸 연 4%로 계산하면 1년에 48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요. 다른 소득이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서울, 경기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사시는 분, 농지나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집은 살고 있는 집이면 많이 공제해 주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까지, 지방은 그보다 조금 적지만 상당한 금액을 공제해 줘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파트에 사시고 통장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정남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67세예요. 별다른 소득은 없고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30년 전에 사둔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3억 원이 됐어요. 결국 이 땅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박영숙 할머니. 박 할머니는 평생 절약해서 살았어요. 통장에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다른 재산은 없어요. 통장에만 8천만 원이 있으니까 2천만 원 공제하고 6천만 원이 계산 대상이에요. 연 4%로 계산하면 1년에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소득으로 봐요.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사례 최한국 할아버지. 최 할아버지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자녀가 효도한다고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할아버지는 쓸 곳이 없어서 통장에 계속 모아뒀어요. 1년 후에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모였어요. 결국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어요. 네 번째 사례 임미숙 할머니. 임 할머니는 보험을 하나 들어뒀어요. 10년 만기 보험이었는데 마침 65세에 만기가 됐어요.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이 돈을 노후에 아껴 쓰려고 통장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됐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억울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억울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의 신청하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일시적으로 돈이 늘어난 경우, 예를 들어 보험금, 상속금, 퇴직금 등 큰 의료비를 썼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을 썼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 부채가 있는데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경우. 두 번째, 소명자료 제출하기.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관련 자료를 함께 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 영수증, 자녀 결혼비용 영수증, 부채 증명서, 일시적 수입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말남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들 결혼 때문에 전세금을 빼서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돈이 일시적으로 통장에 있는 걸 보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아들 결혼식 청첩장, 결혼 비용 영수증,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아들 결혼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돈이고 이미 다 썼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재심사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다 도와드려요. 네 번째, 끈기 있게 기다리기.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1에서 2개월 정도 걸려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심사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올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매년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올해는 돈이 많아서 탈락했어도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로 많은 돈을 썼거나 자녀에게 돈을 줬거나 전세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거나 땅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빚을 갚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즘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을 5년 동안 계속 관리해준다는 뜻이에요. 매년 자동으로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확인해서 기준에 맞으면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팁 하나. 만약 부부가 함께 계신다면 한 분만 먼저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한 분만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른 분도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통장 잔액이 줄었는지, 집값이나 땅값에 변화가 있는지, 새로 생긴 빚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보시고 기준에 맞을 것 같으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산도 줄어들 테니까 언젠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5세가 넘어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을 봐서 결정해요. 둘째,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 원, 부부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해요. 셋째, 통장 돈은 개인당 2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하지 않아요. 넷째, 통장 돈뿐만 아니라 집, 땅도 함께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억울하게 탈락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세요. 여섯째,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셨는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니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있는 이유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금이니까 조금 더 필요한 분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혹시 지금 당장은 기초연금을 못 받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